안녕하세요. 온돌방 건강편지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시니어 분들의 뇌와 혈관 건강을 전문으로 진료하고 연구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건강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더 많은 시니어 분들께 검증된 건강 정보를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잠깐 멈추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조용하지만 인생의 후반을 지키는 데 있어 매우 결정적인 내용입니다. 제목을 들으시고 마음이 이끌려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도 이런 걱정을 안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혹시 나도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것은 아닐까? 혹시 우리 남편이나 아내에게 그런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혹은 부모님, 형제, 자매분 중 뇌졸중을 겪은 분이 있어 불안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만나게 되는 많은 시니어 분들의 걱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꼭 필요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뇌졸중이라고 하면 갑자기 찾아오는 무서운 병이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뇌졸중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서서히 다가오는 질병입니다. 하루하루 쌓여온 작은 습관들이 어느 순간 혈관을 약하게 만들고 결국 터지거나 막히는 것입니다. 특히 아침 시간은 뇌혈관에 가장 큰 부담이 쌓이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잠에서 막 깨어난 시간은 뇌졸중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위험한 시간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밤새 잠든 동안 우리 몸은 체온과 혈압이 떨어지며 에너지를 아끼는 모드로 전환됩니다. 그런데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우리 몸은 다시 활동을 시작하기 위해 긴장 상태로 바뀝니다. 혈압이 오르고 혈관이 수축하면서 피가 갑자기 빠르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때 혈액이 끈적해져 있다면 작은 혈전 하나가 뇌혈관을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난 지 1시간 만에 응급실로 실려 오시는 분들을 생각보다 자주 봅니다. 전날까지 멀쩡했는데 아침에 갑자기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한쪽 팔다리를 움직이지 못해 급히 오시는 분들입니다.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사례가 있습니다. 늘 건강하다는 소리를 들으시던 70대 초반의 한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평소 규칙적으로 산책도 하시고 식사도 잘 조절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일어나서 찬바람 쐬며 밖에 나가 신문을 주워오다가 어지러움을 느끼며 쓰러지셨습니다. 그 환자분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아침에 몸을 깨우는 작은 과정만 지키셨더라면 저는 지금도 그 생각이 마음에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아침 습관의 중요성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혈관은 생각보다 예민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혈관벽은 탄력을 잃고 혈액은 쉽게 끈적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립니다. 아침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혈관 나이를 젊게도 만들고 한순간에 위험하게도 만들 수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실천하시는 아주 사소한 변화가 뇌졸중이라는 큰 위험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진료실에서 수없이 목격해 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 진료 경험을 통해 확신하게 된 뇌졸중을 막고 뇌혈관을 살리는 아침 습관 7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나 당장 내일부터 아니 오늘 아침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습관입니다. 하지만 이 습관들은 여러분의 혈관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거나 손발 저림, 어지러움을 느끼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 제가 그 7가지 습관을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효과가 있는지, 어떤 원리가 있는지, 그리고 시니어 분들이 가장 실수하기 쉬운 아침 행동은 무엇인지까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하루를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을 지키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바로 벌떡 일어나시나요? 많은 분들이 하루를 부지런하게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에 몸이 준비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일어나곤 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니어 분들에게 매우 위험한 아침 습관입니다.
우리 혈관은 잠에서 깨는 순간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못한 상태인데 몸을 급하게 움직이면 혈압이 갑자기 치솟고 뇌혈관이 큰 부담을 받게 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경우를 정말 많이 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서둘러 화장실에 가거나 갑자기 몸을 움직이다 어지러워 주저앉는 분들이 계십니다. 심한 경우에는 그 순간 혈관이 견디지 못하고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예전 어르신들께서는 하루를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할머니 댁에 가면 아침 풍경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할머니는 잠에서 깨면 바로 일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천천히 눈을 뜨고 이부자리에서 몸을 조금씩 굴리며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숨을 한번 길게 내쉬고 손가락 발가락을 천천히 움직이시며 몸을 깨우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따뜻한 보리차 한 모금으로 속을 데우며 창밖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모습이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조용하고 느리지만 몸을 아끼는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많은 시니어 분들이 아침을 너무 갑작스럽게 시작하십니다. 특히 이런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자명종 소리에 놀라 갑자기 몸을 들어 올리는 경우 밤새 굳어 있던 근육과 혈관이 갑자기 자극을 받습니다. 또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찬물로 세수를 하거나 갑자기 차가운 공기를 쐬는 것도 혈관을 빠르게 수축시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충격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침에 첫 3분이 하루의 혈관 안전을 결정합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혈압이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갑자기 치솟아 혈관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오랜 세월 여러분과 함께 살아온 소중한 벗입니다. 잠에서 깨자마자 무리시키기보다 천천히 깨워주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데 훨씬 좋습니다. 이제 첫 번째 아침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지만 가장 기본이면서도 중요한 습관입니다. 바로 아침에 눈을 뜨면 무조건 서서히 몸을 깨우는 준비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눈을 뜨면 먼저 심호흡을 천천히 3번 하시고 손가락 발가락을 각각 오므렸다 폈다 하며 혈액순환을 돕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몸을 좌우로 살짝 돌려주며 근육을 깨워주세요. 그 다음 상체를 천천히 일으키고 잠시 자리에 앉아 30초 정도 기다리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저 이 30초가 혈압이 갑작스럽게 오르는 것을 막아주는 소중한 안전시간입니다. 이 작은 습관 한 가지만 지키셔도 아침에 찾아올 수 있는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습관을 지키신 환자분들께 많은 변화가 생긴 것을 보았습니다. 아침 어지러움이 줄어들고 두통이 사라졌다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루를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어 마음이 편안해졌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 세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급하게 먹는 밥은 체하고 급하게 시작하는 하루는 탈이 난다고 했습니다. 이 말 속에는 몸을 아끼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천천히 시작하는 하루가 건강을 지키는 가장 큰 비결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첫 번째 습관을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절대 급하게 일어나지 않는다. 심호흡 3번, 손발을 움직이며 몸 깨우기. 그리고 30초간 자리에 앉아 몸의 균형을 잡고 혈압이 안정되는 시간을 갖는다. 이것이 바로 뇌졸중을 막는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아침 준비 루틴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 첫 번째 습관과 함께 실천하면 효과가 2배가 되는 두 번째 아침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지면 여러분의 혈액순환과 뇌혈관 건강이 훨씬 안전해질 것입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따라오시면 여러분의 아침이 달라지고 뇌혈관이 달라지는 경험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아침을 맞이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눈은 떴는데 마음은 아직 깨어나지 않은 듯 멍하고 가슴 한쪽이 허전한 아침 세수를 했는데도 정신이 또렷해지지 않고 몸이 천천히 굴러가는 날, 이유 없이 기운이 빠지고 하루가 괜히 길게 느껴지는 그런 날 말입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그런 아침을 경험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저는 환자분들께 조용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나이가 든 탓만이 아니라 몸이 하루를 받아들일 준비를 못한 채 시작했기 때문일 수 있다고요. 우리 부모님 세대의 아침 풍경을 떠올려 보면 참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대문 앞마당을 쓸던 빗자루 소리, 방 안에서 훌쩍 끓던 보리차 냄새, 부엌에서 뚝딱거리던 어머니의 손길. 그런 아침은 급하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조용히 열리도록 마음을 다독이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어머니의 아침을 떠올리면 아직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어머니는 새벽 공기가 아직 차가울 때 방 안에서 조용히 일어나셨습니다. 몸을 천천히 일으키고 이불을 정리한 뒤 제일 먼저 하던 일은 따뜻한 물을 한 모금 삼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한 모금에 어머니의 마음과 정성이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몸을 먼저 깨우고 하루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작은 의식 같은 것이었습니다. 요즘 많은 시니어 분들은 이 중요한 순간을 놓치고 계십니다. 잠에서 깨어 천천히 몸을 깨우는 것까지는 잘하시면서도 정작 몸속을 깨우는 일을 잊고 계십니다. 밤 동안 우리는 한 방울의 물도 마시지 않고 숨을 쉬며 체온을 유지하느라 많은 수분을 잃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우리 몸은 생각보다 꽤 말라 있습니다. 피 또한 걸쭉해져 있고 혈관은 굳어 있습니다. 이렇게 굳어 있는 몸에 물 한 모금 없이 하루를 시작하면 혈액이 천천히 돌고 혈관벽은 더 큰 부담을 받습니다. 특히 뇌혈관과 심장혈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침 습관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컵으로 몸속에 생기를 넣어주는 일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침 물 한 컵은 밤새 말라 있던 몸에 다시 숨을 불어넣는 첫 인사라고요. 물은 피를 부드럽게 만들어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장을 깨워 배변에도 도움을 주고 뇌에도 신호를 보내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시켜줍니다. 그야말로 아침 물 한 컵은 혈관과 장과 뇌를 모두 깨워주는 귀한 한 잔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물은 따뜻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냉장고 속 차가운 물을 꺼내 마시곤 하십니다. 하지만 찬물은 자고 있던 위장을 놀라게 하고 혈관을 수축시키며 오히려 부담을 줍니다. 아침에 첫 물 한 컵은 체온과 비슷하거나 약간 따뜻한 물이어야 몸이 편안하게 받아들입니다.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보리차나 숭늉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 따뜻함 안에는 정성과 배려가 있었지요. 물을 마실 때도 급하게 넘기지 말고 천천히 입안에 머금었다가 부드럽게 삼켜보세요. 물이 식도를 지나 위장에 스며들듯 자리 잡고 몸에 힘을 전해주는 시간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물 한 잔도 마음으로 대하면 그 효과가 더 커진다고 믿습니다. 몸이 물을 받아들이는 순간 하루가 조금 더 단단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옛 어르신들은 말씀하셨습니다. 아침 물 한 모금은 약이 되고 밤물 한 모금은 독이 된다고요. 그 말 안엔 참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아침 물은 몸에 숨을 넣는 시간이고 밤물은 몸에 무리를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과학을 모르던 시절에도 몸의 리듬을 알고 살아갔습니다. 따뜻한 정과 함께 아침 한 모금의 물은 우리 몸과 마음을 깨우는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이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아침 습관은 몸을 천천히 깨운 후 따뜻한 물 한 컵으로 속을 열어주는 일입니다. 양은 150에서 200ml 정도가 좋습니다. 이 한 컵이 여러분의 혈액순환을 부드럽게 만들고 뇌와 심장을 지켜주는 든든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 물 한 컵과 함께하면 효과가 훨씬 강해지는 세 번째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루틴을 모르고 지나치는데요. 이것까지 더해지면 아침 혈관 보호 효과가 2배 이상 커집니다. 이어서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함께 살아온 배우자를 바라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예전 같지 않다. 아침에 일어나는데 얼굴이 유난히 피곤해 보이고 말수가 줄어들고 기운이 없어 보일 때 말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부부가 함께 오시는 경우를 종종 만나는데요. 건강 상담을 하다 보면 아내분이나 남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이 사람 요즘 아침마다 예전 같지가 않아요. 일어나도 한참 앉아 있다가 겨우 움직이고 기운이 없어요. 예전에는 일어나자마자 척척 움직이던 사람인데 말입니다. 반대로 본인의 몸이 예전 같지 않아 걱정되어 조심스럽게 묻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 이런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아침을 받아들일 준비를 못한 채 하루를 시작하며 조금씩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배우자라서 누구보다 먼저 느끼는 변화이지요. 함께 세월을 살아온 사람의 모습은 작은 변화에도 금세 마음에 들어옵니다. 저는 상담을 하며 그 정성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여전히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침의 작은 기운 변화에도 걱정이 앞서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세 번째 아침 습관은 단순히 혈관을 위한 습관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건강한 하루를 맞이하기 위한 아주 소중한 습관입니다.
저는 이 습관을 이렇게 부릅니다. 몸과 뇌의 시동을 거는 아침 순환 스트레칭입니다. 첫 페이지와 두 번째 페이지에서 몸을 깨우고 물로 속을 열었다면 이제는 몸 전체의 순환을 부드럽게 시작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뇌로 가는 혈류가 활발해지고 혈관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나이가 들수록 굳어갑니다. 특히 목, 어깨 등 척추 주변 근육은 자는 동안 긴장된 자세로 굳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움직이면 근육이 놀라고 혈관이 갑작스레 수축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꼭 말씀드립니다. 아침에 딱 3분만이라도 순환을 도와주는 동작을 하라고요. 이 3분이 뇌혈관 안전을 지켜주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이제 간단하게 실천하실 수 있는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침대 옆이나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하시면 됩니다. 첫째, 양손을 깍지 끼고 머리 위로 천천히 올려 깊게 숨을 쉬며 하늘을 바라보듯 5초 동안 유지합니다. 둘째, 양팔을 내리면서 어깨를 천천히 뒤로 5번 돌려줍니다. 이때 어깨와 목 주변 혈관과 근육이 부드럽게 열리면서 피가 위쪽으로 흐르기 쉬운 길을 만들어 줍니다. 셋째, 턱을 살짝 당긴 상태에서 고개를 오른쪽 왼쪽으로 천천히 기울여 목 주변 긴장을 풀어주세요. 급하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겨우 1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 1분이 뇌혈류를 훨씬 원활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저는 가능하시다면 창가나 베란다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 한번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권합니다. 요즘 아침 공기는 계절마다 다른 향을 담고 있습니다. 봄에는 새싹 냄새, 여름에는 이슬 냄새, 가을에는 선선한 바람의 냄새, 겨울에는 차가운 공기 사이로 스며드는 따뜻한 햇살의 냄새가 있습니다. 그 공기를 천천히 들이마시며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보자. 이 한 호흡이 몸과 마음에 에너지를 불어넣어 줍니다. 저는 오래 함께 살아온 부부가 이 아침 습관을 함께하면 건강뿐 아니라 정까지 깊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서로를 바라보며 천천히 몸을 풀어주는 3분을 함께 한다면 어느새 대화도 생기고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있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건강한 하루를 열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습관은 아침 물 한 컵 후 3분 순환 스트레칭입니다. 목, 어깨, 척추 주변을 천천히 풀어주는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뇌혈류가 활발해지고 혈압이 갑자기 오르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 몸에 시동을 거는 시간이며 더불어 가족의 하루를 지켜주는 정성의 시간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 순환 스트레칭과 함께하면 시너지 효과가 더욱 커지는 네 번째 아침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뇌를 깨워주는 데 탁월한 습관인데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모르고 계십니다. 이어서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아침에 머리를 깨우기 위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이 행동이 오히려 뇌혈관과 뇌세포에 부담을 주고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바로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입니다. 요즘 아침에 눈 뜨면 가장 먼저 스마트폰을 찾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시계 확인, 문자 확인, 뉴스를 먼저 보거나 카톡을 열어보는 일이 자연스럽게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행동은 뇌가 깨어날 준비를 마치기도 전에 강한 자극을 받아 스트레스를 만드는 위험한 습관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분 중에도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보며 뉴스를 확인하는 것이 습관이 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침 뉴스를 보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머리가 아파 병원에 오셨습니다. 알고 보니 잠든 동안 안정된 상태에서 아침에 갑자기 뇌를 긴장시키는 자극을 준 것이 문제였습니다. 특히 부정적인 소식이나 자극적인 화면은 뇌의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높여 혈압과 심박수를 상승시키고 뇌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저는 그분께 이 습관을 끊도록 권했고 한 달 뒤 다시 오셨을 때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 컨디션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루가 훨씬 편안해졌어요. 사실 우리의 뇌는 잠에서 막 깨어난 직후에는 정리가 필요한 시간을 갖습니다. 뇌세포 사이에 쌓인 찌꺼기들이 밤사이 정리되고 배출되며 뇌가 새로운 하루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데 스마트폰이라는 강한 전자자극과 정보 폭탄을 갑자기 받으면 뇌가 긴장하며 혈관이 수축하게 됩니다. 특히 아침에 부정적인 뉴스를 보면 하루 종일 마음도 무거워지고 기운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아침을 열 때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루를 받아들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세대는 창문을 열어 바람을 들이며 하늘과 바깥을 먼저 바라보셨습니다. 자연의 공기와 햇살을 맞으며 하루의 리듬을 천천히 몸에 담았습니다. 그때 아침은 조용하고 단정했습니다. 눈 뜨자마자 세상 소식을 밀어 넣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먼저 열고 몸을 일으키고 난 뒤 천천히 하루를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그 지혜가 지금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아침 습관은 이것입니다. 아침에는 뇌에게 먼저 여유를 주고 자연의 신호를 받으세요. 스마트폰 대신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마시거나 조용히 주변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는 것입니다. 눈을 뜬 뒤 최소 10분은 스마트폰을 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시간은 내가 하루의 리듬을 정리하고 에너지를 채우는 골든타임입니다. 눈으로 자극을 주기 전에 감각을 천천히 깨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만약 스마트폰이 필요하다면 저는 이 방법을 권합니다. 뇌를 자극하는 화면 대신 먼저 따뜻한 음악이나 자연 소리를 잠시 틀어두세요. 또는 짧은 감사 인사를 마음으로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 하루 살아있음에 감사하다는 그 한 문장이 마음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뇌는 안정감을 느끼고 시니어 분들이 많이 겪는 아침 불안감을 줄이는 대효과가 있습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아침 습관은 눈뜬 직후 스마트폰 금지 10분입니다. 이 10분 동안 여러분은 몸과 뇌가 하루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도록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하거나 바깥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호흡 한번 해보세요. 그 10분이 뇌세포와 혈관을 보호하는 시간입니다. 스마트폰은 뇌가 완전히 깨어난 뒤에 천천히 확인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몸을 깨우고 물로 속을 열고 3분의 순환 스트레칭으로 혈류를 돌리고 스마트폰을 멀리하며 마음의 여유를 가지셨다면 이제 뇌세포를 깨워줄 시간입니다. 다섯 번째 아침 습관은 바로 뇌를 활발하게 만들어주는 간단한 두뇌 자극 루틴입니다. 저는 이 루틴을 환자분들께 꼭 권합니다. 뇌는 아침에 어떻게 깨우느냐에 따라 하루 동안의 집중력, 기억력, 사고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의 뇌는 자고 일어난 직후에는 베타파보다 알파파 상태가 강한 편입니다. 알파파는 안정과 휴식의 뇌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을 시작하려면 뇌는 알파파에서 베타파로 부드럽게 전환되어야 합니다. 베타파는 깨어있는 사고와 판단을 돕는 뇌파입니다. 그런데 이 전환을 도와주지 않으면 뇌는 멍한 상태가 오래 유지되고 집중력과 기억력도 떨어집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은 이 과정이 더디기 때문에 아침에 뇌를 깨워주는 루틴이 중요합니다. 저는 옛 어른들이 하시던 아침 풍경 속에도 뇌를 깨우는 지혜가 담겨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종종 신문 기사를 소리 내어 읽으시며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달력을 보며 날짜를 확인하고 간단한 집안일 계획을 세우셨지요. 이 일들이 단순히 습관이 아니라 뇌를 가볍게 자극해 하루를 준비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지금부터 아침에 뇌를 깨우는 간단한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단계는 소리 내어 읽기입니다. 아주 짧은 문장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날짜, 날씨, 명언, 짧은 글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소리 내어 읽으면 입과 혀가 움직이고 호흡 조절과 발성이 이루어지며 뇌의 언어 중추가 활성화됩니다. 두 번째는 간단한 암산입니다. 휴대폰 계산기를 쓰지 않고 덧셈이나 뺄셈 정도를 머릿속으로 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제 쓴 가계비 중 간단한 금액을 더해보거나 7의 배수를 3번만 생각해 보셔도 좋습니다. 세 번째는 단어 해상입니다. 전날 만난 사람 이름이나 다녀온 장소, 기억나는 메뉴 3가지를 떠올리는 것도 좋습니다. 이 세 과정은 단 3분이면 충분한데 뇌 기능 활성화에는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 루틴을 하실 때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깨어나는 자극을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매일 같은 방식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가능하시다면 소리 내어 읽기, 암산, 단어 떠올리기를 순서대로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언어, 기억, 계산 영역이 함께 자극되어 뇌가 더 활발하게 깨어납니다. 또한 저는 한 가지를 더 추천드립니다. 감사 한 문장을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도 좋고 어제라도 좋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순간 뇌는 긍정 물질인 세로토닌을 분비합니다. 아침에 이 물질이 분비되면 뇌가 안정되고 하루가 훨씬 부드럽게 열립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감사의 문장을 한 줄 준비해 두라고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 오늘도 숨 쉴 수 있어 감사합니다. 또는 오늘 하루 가족과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런 짧은 문장이 뇌와 마음에 따뜻한 에너지를 넣어줍니다. 이 다섯 번째 습관은 단순한 뇌 자극이 아닙니다. 뇌세포의 연결 회로를 활성화하여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뇌는 자극을 주면 새로운 연결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아침에 뇌를 부드럽게 깨워주는 습관은 그날 하루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아침 두뇌 자극 루틴입니다. 소리 내어 짧게 읽고 간단한 암산을 해보고 단어를 떠올리며 뇌의 언어 기억 사고 영역을 깨워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감사 한 줄을 더하면 뇌와 마음이 함께 깨어나는 힘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 루틴은 단 3분이면 충분하지만 하루의 정신 상태와 뇌 건강을 지키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많은 분들이 그동안 잘못 알고 계시거나 놓치고 있는 여섯 번째 아침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습관 하나만 바꿔도 혈관과 뇌가 한층 더 편안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침에 몸을 깨우고 따뜻한 물로 속을 열고 가볍게 순환 스트레칭을 하며 혈류를 돌려주셨다면 이제는 뇌세포를 부드럽게 깨워줄 시간입니다. 다섯 번째 아침 습관은 뇌를 활발하게 만들어주는 두뇌 자극 루틴입니다. 저는 이 습관을 환자분들뿐 아니라 가족끼리 함께 해보시라고 권합니다. 한 사람의 뇌가 맑아지면 그 집안의 하루가 밝아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뇌는 잠에서 깨어난 직후 알파파라는 안정 뇌파가 우세한 상태입니다. 이는 아직 휴식 모드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려면 생각하고 판단하는 데 필요한 베타파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이 전환이 부드럽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침에 멍하고 집중이 안 되거나 기억이 흐릿해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은 이 전환 속도가 느려 뇌를 천천히 깨워주는 루틴이 중요합니다. 돌이켜보면 옛 부모님 세대에도 이와 비슷한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새벽에 일어나 신문 한 귀퉁이를 소리 내어 읽으셨고 어머니는 달력을 넘기며 오늘 해야 할 일을 정리하셨습니다. 그 모습들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언어와 기억을 깨워 뇌를 쓰는 준비 과정이었다는 것을 이제서야 이해하게 됩니다. 이제 뇌를 깨우는 간단한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리 내어 읽기입니다. 길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날짜 한 줄, 날씨 한 줄, 명언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소리 내어 읽는 순간 입혀 성대 호흡이 함께 움직이며 뇌의 언어 중추가 활성화됩니다. 두 번째는 간단한 암산입니다. 휴대폰 계산기를 쓰지 않고 숫자를 머리로 세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에서 1씩 거꾸로 세거나 7씩 더해보는 것만으로도 전두엽이 자극됩니다. 세 번째는 단어 해상입니다. 어제 나눈 대화 중 기억나는 이야기 세 가지를 떠올려 보거나 전날 먹은 메뉴를 생각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 세 가지는 단 3분이면 충분하지만 뇌세포 연결 회로를 깨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루틴을 가족과 함께하면 효과는 더 따뜻하게 번집니다. 부부가 함께 앉아 오늘 날짜를 소리 내어 읽고 서로에게 어제 기억나는 일 한 가지씩 이야기해 보세요. 그 대화 속에서 웃음이 생기고 마음이 열립니다.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해도 좋습니다. 아침 3분을 함께 보내는 것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이 가까워지고 정이 오갑니다. 저는 이런 시간을 가족 두뇌 스트레칭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뇌를 깨우는 동시에 마음도 함께 깨어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 권하고 싶습니다. 감사 한 문장을 마음으로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일어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족과 하루를 나눌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런 짧은 감사 하나는 뇌에서 세로토닌이라는 긍정 물질을 분비시키고 정서 안정과 행복감을 높여줍니다. 아침에 세로토닌이 분비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 뇌혈관에도 부담이 덜 갑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감사 문장을 마음속에 하나씩 담아두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문장이 하루를 버티는 힘이 되고 가족 간의 말투와 분위기도 부드럽게 바꾸어 줍니다. 이 습관은 단순한 두뇌 자극이 아닙니다. 뇌세포 간 연결 회로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의학적으로 이를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르는데요. 나이가 들어도 자극을 주면 새로운 연결이 생기고 기존 연결이 유지 강화될 수 있습니다. 연구에서도 규칙적인 두뇌 자극은 치매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침 3분 두뇌 루틴은
오늘 하루를 맑게 만들 뿐 아니라 미래의 뇌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투자입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5번째 아침 습관은 아침 두뇌 자극 루틴입니다. 소리 내어 읽고 암산하고 기억을 떠올리며 뇌의 언어 기억사고 영역을 깨워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족과 함께 감사 한 줄을 나누면 뇌와 마음 그리고 가족의 하루가 한꺼번에 따뜻하게 깨어납니다. 이 3분이 쌓이면 뇌는 더 맑아지고 가족의 관계는 더 다정해지고 기억의 힘도 선명해질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6번째 아침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습관 하나만 바꿔도 혈관과 뇌가 한층 더 편안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어서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5번째 습관까지 실천하셨다면 여러분의 몸과 뇌는 부드럽게 깨어날 준비를 거의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6번째 아침 습관은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지만 혈관과 뇌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루틴입니다. 저는 이 습관을 환자분들께 설명할 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침에 몸에 들어가는 첫 에너지가 그날의 혈관 표정을 결정합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아침 식사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아침을 안 먹는 게 습관이에요. 또는 저는 아침에 밥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해서 점심만 먹어요. 반대로 어떤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속이 허하다고 바로 빵, 과자, 떡과 함께 커피 한 잔을 드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방식 모두 뇌혈관 건강에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침을 걸으면 혈당이 불안정해져 뇌가 에너지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반대로 갑자기 단 음식이나 카페인을 넣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 떨어지며 혈관과 뇌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옛 어른들은 아침을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아침밥이 약이다. 아침을 든든히 먹어야 하루가 편하다. 그 속에는 몸의 리듬을 아끼는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엄마가 제 밥그릇에 고슬고슬한 밥 한 술 김을 척 올려주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 따뜻한 밥 한 숟가락이 마음까지 편안하게 해주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지혜의 의미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6번째 아침 습관은 바로 뇌와 혈관을 위한 부드러운 아침 에너지 채우기입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되 부담 없이 속을 따뜻하게 열어주는 음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다음 3가지 중 한 가지 방식으로 시작해 보시라고 권합니다. 첫째, 따뜻한 미음이나 죽 같은 곡물 베이스의 부드러운 음식. 둘째, 삶은 달걀이나 두부, 구운 버섯처럼 단백질이 가볍게 들어간 음식. 셋째, 바나나, 사과, 아보카도 같은 부드러운 과일입니다. 이 3가지는 뇌에 필요한 포도당과 혈관에 부담이 적은 에너지를 공급해주며 위장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침 첫 음식은 지나치게 달지 않아야 합니다. 단, 음식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곧 떨어지면서 피로감을 높입니다. 과자, 빵, 잼, 초코, 음료는 가능한 피하고 대신 통곡물, 견과류, 달지 않은 요거트 등 천천히 흡수되는 음식이 좋습니다. 또한 아침에 커피를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렇게 조언드립니다. 빈속에 커피는 피하고 부드러운 음식 조금이라도 드신 후에 마시라고요. 빈속에 커피를 마시면 위산이 급격하게 분비되고 혈관이 수축해 뇌혈류에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습관은 식사량보다 무엇을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고 몸에 부담되지 않는 정도로 가볍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특히 아침에 따뜻한 음식을 한두 숟가락이라도 드시면 속이 풀리고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은 배가 아니라 혈관을 위한 식사라고요. 배부르게 드실 필요는 없지만 혈관이 편안할 정도는 먹어주셔야 합니다. 이 습관이 가족과 함께라면 더 좋습니다. 부부가 함께 아침 식탁에 앉아 따뜻한 음식 한 숟가락씩 나누며 하루의 첫 대화를 나눠보세요. 멀리 사는 자녀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 한마디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아침 식탁에는 음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시간도 담겨 있습니다. 따뜻한 국물 한 숟가락과 함께 오가는 짧은 대화가 가족의 하루를 다정하게 열어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6번째 아침 습관은 뇌와 혈관을 위한 가벼운 아침 에너지 충전입니다. 따뜻한 음식 한두 숟가락이라도 드시고 빈속 커피는 피하며 혈관과 뇌가 부담 없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것은 내 몸을 위한 배려이자 내 곁의 가족을 위한 사랑입니다. 내가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하면 함께 사는 가족의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7번째 마지막 아침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습관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아침 루틴을 완성해주는 핵심입니다. 이어서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진료실에서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분들을 만나 상담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 아직도 제 마음에 깊이 남아있는 한 부부가 있습니다. 결혼한 지 45년이 된 부부셨는데 남편분이 뇌졸중으로 한 차례 쓰러지신 뒤 회복 과정 중에 계셨습니다. 남편분은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진료실에 들어오셨고 아내분은 남편의 옷깃을 다정히 펴주며 옆에서 손을 꼭 잡고 계셨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돌아가시기 전 아내분께서 조용히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과 하루만 더 함께하고 싶어서 아침마다 정성을 담아 깨우고 있어요. 예전에는 당연했던 시간이 이젠 얼마나 큰 선물인지 알게 됐어요. 그 말이 제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뇌와 혈관의 건강은 단지 내 몸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삶과도 이어져 있다는 것을요. 건강하게 눈을 뜨는 그 아침이 누군가에게는 사랑하는 이를 다시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된다는 것을요. 한편 진료실에는 혼자 오시는 시니어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중 한 분은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시고 오랜 시간 혼자 지내고 계셨습니다. 아침이 제일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집안이 조용하고 말을 건넬 사람도 없고 문을 열어도 반겨주는 이가 없어 아침마다 마음이 쓸쓸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께 아주 작은 아침 습관 하나를 권했습니다.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시며 하늘을 바라보고 스스로에게 짧게라도 인사를 건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다고 하셨지만 어느 날 다시 오셨을 때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신기해요. 아침에 저한테 인사를 건네니까 혼자인데도 혼자가 아닌 느낌이 들어요. 그 짧은 순간이 하루를 버티는 힘이 됐어요. 그 말씀을 듣는데 제 마음까지 따뜻해졌습니다. 아침에 문을 열었을 때 들리는 소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가만히 방 안을 채우고 누구에게도 잘 잤어요 라는 한마디를 건넬 수 없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 날엔 마음이 유난히 더 무겁지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혼자라는 것은 비어 있다는 뜻이 아니라 내 안에 나를 위한 자리가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누군가의 기분을 맞추지 않아도 되고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나만의 아침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 아침을 나를 위해 천천히 아껴 써보세요. 그 시간은 결코 외로운 시간이 아닌 나를 다시 일으키는 소중한 회복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7번째 아침 습관은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일으켜주는 습관입니다. 저는 이것을 하루를 여는 마음의 정리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몸이 깨어났다고 해서 하루를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함께 깨어나야 하루가 단단해집니다. 아침에 마음을 곱게 세우는 1분 다짐은 하루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심호흡을 2번 하며 마음에 한 문장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바라거나 지키고 싶은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하루 조급해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나와 가족을 따뜻하게 대하겠습니다. 혹은 오늘 내 몸에게 고맙다고 말해주겠습니다. 이런 한 줄의 다짐이 뇌에 긍정 신호를 보내 세로토닌 분비를 돕고 마음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연구에서도 마음 챙김을 실천하는 사람은 스트레스 수치가 낮고 뇌신경 연결이 안정되는 경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짧은 마음 다짐은 좋은 습관을 지키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준비되지 않아서 습관을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마음을 정돈하면 그날 내가 지키고자 했던 건강한 루틴들이 훨씬 오래 유지됩니다. 몸을 돌보는 습관과 마음을 돌보는 습관이 만나야 비로소 진짜 건강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이 마음 다짐은 함께 나누면 더 깊은 힘이 됩니다. 부부라면 아침 식탁에서 서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건강하게 잘 지내봅시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좋습니다. 멀리 사는 자녀에게 짧은 안부 문자 한 줄을 보내보세요. 혼자 지내시는 분이라면 창문을 열고 하늘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말해주세요. 나를 아끼는 이 하루가 참 소중하다. 그렇게 시작한 하루는 이미 절반은 따뜻함으로 채워진 하루입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7번째 아침 습관은 마음을 깨우는 1분 다짐입니다. 몸이 깨어난 뒤 마음에게도 조용히 말을 걸어주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나에게 바라는 한 줄을 떠올리며 하루의 마음 문을 여는 것입니다. 이 습관은
뇌와 혈관의 건강뿐 아니라 삶 전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나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이 작은 1분이 날이 갈수록 마음을 단단하게 세워주고 오래 살아갈수록 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7가지 습관을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정리해드리고 일주일 실천표와 함께 꾸준히 유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함께 보시지요. 여러분, 지금까지 7가지 아침 습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신 것만으로도 이미 큰 발걸음을 내디디신 것입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건강 이야기를 듣기만 하고 넘어가지만 여러분은 끝까지 듣고 내 삶에 적용하려고 마음을 여신 것입니다. 저는 그 마음이 참 귀하고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나이는 숫자이지 의지는 마음의 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마음의 나이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배운 7가지 습관을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천천히 몸을 깨우기. 둘째, 따뜻한 물 한 컵 마시기. 셋째, 3분 순환 스트레칭. 넷째, 스마트폰 금지 10분. 다섯째, 두뇌 자극 루틴. 여섯째, 부드러운 아침 에너지 채우기. 일곱째, 마음을 여는 1분 다짐입니다. 이 7가지를 모두 완벽하게 하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하면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이 됩니다. 그러나 2가지, 3가지가 모이고 일주일이 쌓이면 몸과 마음의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는 이 습관을 어떻게 꾸준히 이어갈 수 있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시니어 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건강은 누가 대신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직접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뒤로 물러서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과 후손에게 건강한 삶의 본보기를 보여줄 책임과 품격이 있는 어른입니다. 여러분이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는 여러분 자신의 삶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큰 울림이 됩니다. 습관 형성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새로운 습관을 만들 때 처음 3일이 가장 어렵고 7일이 지나면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1일이 지나면 몸이 자연스럽게 그 습관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완벽히 하려 하지 말고 단 한 가지라도 3일만 해보세요. 그 다음 3일 동안은 2가지로 늘려보세요. 그리고 7일이 지나면 어느새 내 몸이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조금 늦어져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가도 멈지만 않으면 됩니다. 혹시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시작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 이미 늦은 거 아닐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작이 더 위대해집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시간이 주어지지만 시니어에게는 경험과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번 결심하면 젊은 사람보다 훨씬 강한 힘을 발휘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살아낸 세월만큼의 힘을 지닌 멋진 어른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중간에 못 지키는 날이 생기더라도 절대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살다 보면 몸이 무거운 날도 있고 마음이 흐르는 날도 있습니다. 습관은 시험 성적이 아닙니다. 실패했다고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조언합니다. 어제 못했다면 오늘 다시 한번 해보세요.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고 다시 일어나주는 용기입니다. 그 용기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습관이 자리를 잡으려면 환경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과한 목표를 세우지 말고 눈에 보이게 두세요. 머리맡에 물컵을 두고 스마트폰 대신 작은 메모를 두는 것도 좋습니다. 아침 다짐 한 문장을 써서 식탁에 붙여두면 행동이 더 쉬워집니다. 가족이 계시다면 서로 격려하는 한마디만 있어도 지속력이 훨씬 커집니다. 혼자 지내신다면 스스로에게 응원의 편지를 써보세요. 그 편지는 훗날 나를 지켜준 힘이 됩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건강을 빌어만 달라고 기도하는 분이 아니라 직접 지키는 분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나 자신과 가족을 위해 하루를 단단하게 열어가는 어른의 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니어의 건강은 스스로 지켜낸다는 주체성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충분히 해내실 거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수많은 삶의 파도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건강 습관은 모두에게 같지 않습니다. 사는 모습이 다르면
아침의 시작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따라하기 쉽도록 3가지 삶의 형태에 맞는 아침 실천 시나리오를 준비했습니다. 각자 자신의 상황과 가장 가까운 이야기를 읽어보시고 그 흐름대로 따라해 보시면 훨씬 수월하게 습관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일 혼자 사는 분을 위한 아침 루틴 스토리. 아침 햇빛이 살짝 창문을 통해 들어옵니다. 조용한 집안 공기 속에서 눈을 뜬 당신은 잠시 천장을 바라봅니다. 예전엔 이 시간이 쓸쓸하게 느껴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다르게 시작해 봅니다. 먼저 몸을 천천히 옆으로 굴려 일어나기 전에 심호흡 3번 손가락 발가락을 움직여 봅니다. 일어나서 따뜻한 물 한 컵을 준비하고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인사합니다. 오늘도 잘 오셨다. 나의 하루야. 스마트폰 대신 창밖 풍경을 바라보고 어제 있었던 작은 기쁨 3가지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짧은 글 한 줄을 소리 내어 읽어봅니다. 혼잣말 같아 보일 수 있지만 그 목소리가 나를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작은 국이나 죽 한두 숟가락으로 속을 데우고 오늘 하루를 위한 한 문장 다짐을 해보세요. 혼자 시작하는 아침이지만 결코 외로운 아침이 아닙니다. 나 자신과 약속한 이 1분이 하루를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부부가 함께 사는 분들을 위한 아침 루틴 스토리. 남편 혹은 아내가 옆에서 조용히 숨 쉬는 소리가 들립니다.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순간이 이제는 서로에게 감사한 한 장면입니다. 오늘은 두 분이 함께 아침을 열어보는 날입니다. 먼저 둘 중 한 사람이 조용히 말해봅니다. 여보, 우리 오늘 천천히 일어나 볼까요? 서로를 깨우기보다 함께 숨을 고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몸을 천천히 일으키고 나란히 앉아 30초만 가만히 기대어 앉아보세요. 따뜻한 물 한 컵을 나누어 마시며 서로에게 한마디 건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지내봅시다. 창문을 열고 바람이 들어오는 소리를 함께 듣는 것도 좋습니다. 스마트폰은 잠시 멀리 두고 서로의 목소리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가벼운 스트레칭을 함께 하고 어제 있었던 일 중 감사한 일 한 가지를 서로에게 들려주세요. 그 짧은 대화가 마음의 거리를 더 가깝게 합니다. 식탁에서 따뜻한 음식 한두 숟가락 나누며 한 줄 다짐을 서로에게 말해보세요. 부부가 함께 지키는 루틴은 혼자 할 때보다 유지력이 2배가 됩니다. 함께이기에 더 오래 갑니다. 삼가족과 함께 지내는 분들을 위한 아침 루틴 스토리. 집안이 살아 움직이는 아침입니다. 자녀 혹은 손주와 함께 지내는 분들도 계시지요. 이 경우 아침이 분주해져 내 건강은 뒤로 밀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아침의 기준을 먼저 세우는 것입니다. 먼저 스스로를 깨우는 1분을 확보하세요. 잠에서 깨자마자 바로 움직이지 말고 내 몸과 마음을 먼저 자리 잡아주는 시간입니다. 그런 다음 부엌에서 물 끓는 소리를 들으며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셔봅니다. 이 순간이 오늘의 나를 붙잡아주는 기준점입니다. 가족들이 일어나기 전 3분 스트레칭과 짧은 두뇌 깨우기를 해보세요. 그리고 가족 한 명에게 짧은 인사를 건네보세요. 오늘 하루 우리 잘 지내보자. 그 한마디는 가족의 마음에도 여유를 선물합니다. 식탁에 앉아 음식이 준비되는 동안 오늘의 감사 한 줄을 마음으로 떠올려 보세요. 가족과 함께 지내는 아침은 왁자지껄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나의 아침 루틴을 한 줄 잡고 가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하루가 훨씬 부드럽게 흘러갑니다. 3가지 중 어떤 삶의 모습이든 한 가지 진실은 같습니다. 아침은 누군가가 대신 살아줄 수 없고 내가 나를 위해 열어야 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혼자여도 좋고 둘이어도 좋고 가족과 함께여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에게 맞춘 아침이 아니라 내 삶을 단단히 세우는 아침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한 7가지 아침 건강 습관 여정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저는 이 영상을 통해 단지 정보만 전달하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따뜻한 변화의 씨앗이 심어지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는 의사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드리는 진심 어린 편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루를 살아내기 위해 마음과 몸을 다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아침이 조금 더 느리게 열릴 때가 있습니다. 몸이 따르지 않아 서글퍼질 때도 있고 마음이 헛헛해지는 날도 있습니다. 젊었을 때와는 다르게 아침을 시작하는데도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저는 그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환자분들의 손을 잡아드리며 그 속을 함께 들여다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약해진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수십 년 동안 삶의 파도 속에서도 꿋꿋이 버텨오신 분들입니다. 젊은 시절 가족을 책임지며 묵묵히 살아내셨고 때로는 속 깊은 희생으로 누군가의 삶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저는 그런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뒷자리에 앉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에게는 삶의 본보기이고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오늘 들으신 아침 습관들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나의 삶의 주인으로 서는 첫 걸음입니다. 이 7가지 중 단 한 가지라도 꾸준히 지키신다면 여러분의 뇌와 혈관은 분명히 반응할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도 그렇고 삶의 기운으로도 그렇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건강은 기적처럼 한 번에 오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쌓이는 변화입니다. 티가 나지 않는 작은 하루가 모여 어느 날 거울 속에 내가 달라져 있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어떤 날은 잘 지켜지고 어떤 날은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스스로를 나무라지 마세요. 건강 습관은 점수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나와의 약속입니다. 어제 못했다면 오늘 다시 한번 내 손을 잡아 일으켜주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럴 힘을 충분히 지닌 분이라고 믿습니다. 살아온 세월이 이미 증명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혼자 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혼자라는 것은 부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나를 돌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혹시 부부나 가족과 함께 보고 계신다면 서로에게 따뜻한 한마디 건네보세요. 여보, 우리 조금 더 오래 건강하게 함께 살자. 부모님, 오늘도 이렇게 있어 주셔서 고마워요. 이 짧은 한마디가 마음을 꽉 채워줍니다. 제가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당부는 이것입니다. 건강은 살아내기 위해가 아니라 더 따뜻하게 살아가기 위해 지키는 것입니다. 내 삶을 사랑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여러분이 이 아침 습관을 통해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단단해지고 하루가 조금 더 환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아껴주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지는 그 길에 제가 작은 동행이 될 수 있다면 더없는 기쁨일 것입니다. 이 영상이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께도 한번 전해보세요. 누군가의 내일을 지켜주는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의 후반을 더 건강하고 따뜻하게 채워드릴 수 있는 이야기들을 정성껏 준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오늘 내 몸과 마음을 위해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해보는 것입니다.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내일을 바꿉니다. 여러분 오늘도 귀한 하루 잘 살아내셨습니다. 내일 아침 우리는 또다시 함께 새로운 하루를 열어보겠습니다. 온돌방 건강편지 여기서 인사드리며 여러분의 평안과 건강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